여기 이제 컨버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식? 한자말로 쓰면 이제 부식이라는 말을 쓰죠. 부식은 뭐 한자말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왜 녹슬었다. 저 녹도 한자말인가? 녹 영어 아닌가요? 녹이 영어라고요? 영어라고요? 네. 이거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철이 녹슬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뭐 엄청나죠. 사실 왜 뭐 철기, 청동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사실 지금 우리 문명은 그 무슨 그 기술에 지금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철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철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원소들도 쓸 거예요. 뭐 실리콘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이렇게 그 뭐냐면 뭐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것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원소들을 다 우리가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원소들을 산업적으로 다루는 방식과 철을 다루는 방식이 그 근본 원리가 달라요. 사실 동일해요. 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명이 되게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사실 인간은 철기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죠. 만약 철기 다음에 문명이 온다면 뭐가 되겠어요? 철기 다음에 올 문명은 핵융합 문명이겠죠. 핵융합. 핵융합을 통해서 필요할 때 원하는 원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명 체계가 와야 되는데 아직 뭐 인류의 핵융합은 이렇게 온전히 잘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5천년 전에 시작된 철기가 뭐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녹슬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혹시 에펠탑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에펠탑 알죠? 에펠탑이 파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죠. 그래서 그 뭐 에펠탑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보진 않았어요. 올라가 봤어요? 나도 파리까지 갔었거든요. 파리까지 갔었는데도 에펠탑은 안 가봤어요. 그냥 먼 언저리에서 보이면 됐지 이랬는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 걸. 네, 가볼 걸. 가까이라도 가서 좀 볼 걸. 네,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뭐 여하튼. 근데 그 에펠탑으로 파리시가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이 엄청난가 봐요. 그런데 그 애플탑이 이거 거의 100% 쇠떡이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지 100년 더 됐잖아요. 그 사이에 얘가 계속 녹슨 거예요. 그럼 녹슨 거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녹슨 거 수리해야 되겠어요? 근데 수리를 하는 동안 관광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파리시가 이 에펠탑을 그 보수하는 걸 차일피일 밀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지금 약간 전문가적 의견으로는 에펠탑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도 이게 할 말 없다. 할 정도로 이게 보수 상태가 엉망인가 봐요. 다 녹슬어가지고 조인트 부분 다 헐거워지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에펠탑이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제 부식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미케니즘적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선 어쨌거나 철이 녹슬는 전체 반응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철이 녹슬어가는 전체 반응은 뭡니까? 그럼? 바로 뭐냐면 철이라고 쓰시고요. 자, 상태가 뭐죠? 고체고요. 얘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 그렇지. 상태는 기체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얘가 뭐가 되는 게 철의 부식 과정이야? 얘가 뭐가 되는 게 철의 부식 과정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산화철이죠. 산화철 화학식은 Fe2O3. 바로 Fe2O3 되겠습니다. 여기 상태는 뭐예요? 고체고요. 그래서 이때 이 Fe2O3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산화철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얘를 녹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rust란 말 들어본 적 있죠? rust. 그래서 녹을 영어 표현으로는 rust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 산화철의 형태가 꼭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마이너하게
FeO 그 다음에 Fe3O4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둘은 양이 많다 적다? 이 둘은 존재비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이라고 하면 이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양변에 또 뭘 맞춰야 되겠어요? 양변에 또 뭘 맞춰줘야 되겠어요? 질량부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철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 그 다음에 이거 산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전체 반응은 완결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래서 녹슬었다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요 녀석의 미케니즘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미케니즘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까요? 녹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게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고 싶은 건 그래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됐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미케니즘 연구가 필요하죠? 미케니즘을 알아야 이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되는지를 알면 그 과정마다 뭘 이렇게 블락킹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건. 그러면 이 녹이 쓰는 걸 지연시키거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케니즘을 살펴볼 텐데 이때 이 철의 부식 과정의 미케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바로 철 2, 철 2 플러스 로 산화합니다. 우선 이게 1차적입니다. 그럼 이때 바로 알 수 있는 건 에노드 반응. 자, 에노드는 산화환원 뭐임? 에노드는 산화환원 뭐예요? 산화죠. 그럼 이때 확실히 산화가 되는 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철이 철이가가 되는 게 사실 확실히 산화가 맞죠. 왜냐하면 산화수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0가에서 2 플러스 이거 그냥 산화 되는구나. 그럼 전하량 보존 맞추면 여기 전자 2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노드 했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캐소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누가 캐소드가 돼야 될까요? 바로 캐소드의 뜻은 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환원을 하는지 전체 반응식에서 살펴볼게요. 자, 누가 환원해요? 방금 지우가 뭐라 그랬잖아요. 바로 산소가 환원하는 거 알겠죠? 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0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죠? 여기서 산화수는? 산소 산화수. 얼마? 2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우야 4분의 3 아니고 2 마이너스 알겠어요? 그래서 철 산화수가 얼마예요 여기서? 3 플러스죠? 산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2 마이너스예요. 밑에 거요? 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예요. 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뭐가 됐건 산소 산화수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밑에 적은 거는 FeO 그 메커니즘 설명하는 거예요. Fe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니까. Fe 2 플러스냐고요? 밑에 거. 이건 마이너한 과정이라고 했죠. 마이너한 과정이라고 했죠. 메커니즘 설명하는 게 마이너한 거.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마이너한 거라고 했죠. 마이너한 거니까 이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그렇다면 이것의 미케니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미케니즘이란 말은 여기가 시작이고 이게 종점이잖아요. 그럼 종점이면 미케니즘이란 말은 뭐가 한 방에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돌아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물은 건 그거고 자시고 간에 산소 산화수를 물은 거예요. 자,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라고요? 2-. 그러면 요거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요거는 환원이죠. 그러면 캐소드 반응은 누가 돼야 되냐고요? O2가 돼야 되겠죠? 그럼 O2의 캐소드 반응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자, O2 저 캐소드 반응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빼는 거. 빼요? 뭐, 쓰지도 않은데 뭘 빼요? O2의 캐소드 반응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작성해서 나한테 부르세요. 지우야, O2의 환원 반응 작성해 볼까요? 준서가 해볼까요? 아니, 해보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아까 썼잖아요. 해보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앞으로 5분 전에 했잖아요. 준서가 5분 전에 했거든요, 우리. 이거 뭐 해보고 자시고가 어딨냐고. 방금 했잖아요. 아, 목이 쉬었네. 여기다. 네. 자, 지우야 불러보세요. 바로 O2 그 다음 4H 플러스 그 다음 4E 마이너스 한 게 뭐예요? EH2. 이거 뭐 할 때 썼던 반응식이에요? 연료전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산소와 연료전지에 등장하는 산소는 속성상 다른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우주 어딜 가나 산소는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연료전지에서 썼던 이 반응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가 H 플러스는 반응해서 전자랑 환원이 돼가지고는 H2O가 되는 거. 이게 여기서도 일어나는 캐소드 환원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 제 이름이 뭐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이잖아요. 네. 저 수소이온은 평소엔 그 양이 많아요? 평소엔 그 양이 희박한 거예요? 저 H 플러스는 평소엔 양이 많아요? 평소엔 희박해요? 좋습니다. 자, 평소엔 희박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양이 많으면 더 이상 지구가 아니라 그건 뭔 거예요? 우주입니다. 금성인 거죠? 금성의 대기 조성은 뭐예요? 금성의 대기 조성. 황산이에요, 황산. 금성은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코 속으로 황산이 들어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금성에서 숨 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우리 대기에 황산이 자욱할 경우 그때 이 H 플러스가 평소에 많은 거지.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얘는 반응상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반응상 H 플러스 양이 작기 때문에 요 산소의 캐소드 반응을 이렇게 작성하면 약간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 평소에 많지도 않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녹쓰는 거죠. 지금 이 철의 녹쓰는 과정은 금성에서 철의 부식 반응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철의 부식 반응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겠죠. 그럼 우리 지구에 얘가 맞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얘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염기성 그렇죠. 이 개수만큼 양변에 얘를 더해주면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재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에다가 OH 마이너스 더하면 뭐가 되죠? 두 개 더하면 물이 되죠. 물이 되니까 얘랑 소거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O2가 물의 도움으로 이런 식으로 환원 반응을 한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환원 반응이 보통의 지구 환경에서 벌어지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예. 그래서 요것이 지금 뭐냐면 철이 부식한다고 했을 때에 산소에서 벌어지는 반쪽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로부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전체 반응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지.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을 합치는 게 바로 전체 반응이죠. 대신 누구 개수 맞춰서? 누구 개수?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전자, 여기에 있는 요 전자. 보이시죠? 그럼 여기 4개인데 여기 2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2배를 하거나 이걸 절반하거나. 알겠죠? 그러면 얘 2배 하거나 얘 절반해서 2개 더하면 되죠? 그럼 2개 더한 거 이거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자,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에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가 반응하는 건데 절반만큼 반응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응하는 물도 절반이 되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Fe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2개. 됐죠? 그래서 이게 철이 녹쓰는 과정의 첫 번째, 철이 2 플러스가 되는 산화 반응에서 전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철이 그냥 산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누구가 있어야 돼요? 산소하고 수증기, 산소하고 수분. 요거의 도움으로 얘가 2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메커니즘 두 번째는 뭐냐면 Fe, OH, 2, S. S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뭘까요? 고체 맞습니다. 근데 고체를 넘어 앙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하고 산소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Fe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용액 중에 있겠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수용액 중으로 있겠죠? 그럼 얘가 어찌 되느냐?
FeOH2 솔리드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으로 완결된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만들어지자마자 앙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요걸 그냥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 그냥 앙금을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바로 앙금이다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앙금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FeOH2면 여기에 있는 이 철 산화수 얼마입니까? FeOH2라고 하면 철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철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산화수가 2인데 놀랍게도 얘가 Fe 3 플러스가 됩니다. 한 번 더 산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에노드 반응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돼요. FeOH2 솔리드인데 얘가 FeOH3 솔리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FeOH2는 산화수가 2인데 FeOH3에서는 철의 산화수가 뭐가 돼요? 요놈의 산화수는 뭐예요? 3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철 3가도 OH-랑 반응을 해서 보시다시피 또 앙금입니다. 그래서 철 2가만 앙금이 아니라 철 3가도 FeOH3로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양변에 뭐가 안 맞아요? 양변에 뭐가 안 맞아요? 질량 보존 안 맞죠? 그럼 뭐 더해주면 되겠어요? 뭐 더해주면 되겠어요? 딱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딱. 바로 OH 마이너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의 질량 보존 다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안 맞아요? 전하량이 안 맞죠. 전하량 안 맞으니까 뭐 더해주면 되겠어요? 오른쪽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해주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완결됐죠? 그러면 에노드 말고 뭐도 써야 되겠어요? 캐소드 써야 되겠죠? 지금 캐소드는 누구예요? 지금 캐소드는 누구예요? 캐소드 누구예요? 지금 캐소드. 산소. 지금 캐소드 반응 어디 있어요? OH. 지금 캐소드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산소. 얘죠? 자, 지금 목성이에요? 지구예요? 지구죠? 지구에서 캐소드는 계속 누구예요? 요거 알겠어요?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계속 캐소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반응도 요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위 반응, 아래 반응 어떻게 좀 되겠어요? 뭐를 소거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 요 전자를 소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전자 소거시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전자 1개고 여기 전자 4개잖아요. 그럼 여기 4분의 1 해주면 되지 뭐. 알겠죠? 그럼 4분의 1 해주면
OH2 솔리드. 자, 여기서 위아래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 산화 반응이고요. 얘 환원 반응이니까. 자,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그대로 이제 얘는 전자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얘 소거되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O2. 그 다음에 2분의 1 H2O. 하면 얘가 FeOH3. 오케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앙금이고 얘도 앙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각적으로 철을 내비뒀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철을 내비뒀더니 이런 식으로 앙금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래서 철을 내비뒀더니 앙금이 난다. 이렇게 녹이 슬었다는데 이 녹이 쓰는 과정이 꽤 여러 단계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철이 2가 플러스로 환원이 됐다. 산화가 됐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가 앙금이 만들어졌다가 얘가 다시 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철삼가로 한 번 더 산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산화할 때 또 누가 도와줘요? 산소가. 그 반응식은 요거요. 요거. 이때 산성이라 그래야 돼요? 산성 아니라 그래야 돼요? 산성 아니라 그래야 돼요. 지금 이게 보통의 지구 환경이니까요. 알겠죠? 근데 퓨얼셀은 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퓨얼셀은? 있어요. 퓨얼셀은 산성 조건을 생각할 수 있죠.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인간이 원하면 염기성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원하면 산성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퓨얼셀을 할 때는 산성, 염기성 다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퓨얼셀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서 벌어진 거니까 산성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식이 환원을 해서 얘가 이렇게 산화가 된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뭔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탈수 되겠습니다. 자, 탈수 영어로 뭐라고 쓰죠? 디하이드레이션.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탈수, 물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물이 어떻게 빠져나온다는 얘기냐? 요거. 예. 편의상 앞에 개수를 2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Fe2O3. 이렇게 되면서 저기서 H2O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수소가 6개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드디어 뭐가? 녹이 등장했네요. 이렇게 녹이 맹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바로 0가에서 2가가 됐다가 산소의 도움으로 FeOH2 앙금이 됐다가 한 번 더 산화를 해요. 누구의 도움으로? 또 산화의 도움으로. 그런 다음 물이 빠져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녹이 슬어가는 전체 과정이 되겠어요.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알 수 있죠. 미케니즘 상에서 1, 2, 3, 4. 그래서 결국 5. 녹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언제 녹이 잘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미케니즘을 잘 보면. 네, 녹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 언제 이 녹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녹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물질. 바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거 하고요. 요걸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바로 철이 0가에서 2가, 2가에서 3가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반응이잖아요. 여기서 눈여겨보면 공통되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O2, H2. 이게 공존. 알겠죠? 바로 저기에 있는 산소하고 H2가 공존할 때, 산소하고 H2가 공존할 때 얘가 이렇게. 알겠죠? 산소하고 H2O가 공존할 때 얘가 이렇게. 알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철이 잘 녹슨다. 누구하고 누가 풍부하다? 산소하고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 환경에선 이 두 개를 배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디나 있어요. 사실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철은 녹슬어요, 안 슬어요? 촉은 녹슬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녹쓰는 걸 억지로 막고 싶어요. 그럼 철이 녹쓰는 걸 막는다? 바로 뭘 막는다는 얘기겠어요? 철이 녹쓰는 걸 막는 뭘 막는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이런 걸 차단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나 수분을 차단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약간 철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 건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건조한 환경에서 철이 녹이 잘 안 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 저 논리 구조에서 나온 말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전체 반응 속에서 이제 뭘 한번 해보려면, 자,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A. 요거는 이제 방금 했으니까 됐고. 그럼 이제 8.2에 뭐냐면 이제 부식을 가속시키려면 이제 빨리 녹슬게 하려면인 거죠. 우선 첫 번째 1.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O2와 H2의 공존이에요. O2와 H2의 공존. 그렇다라고 하면 이 O2와 H2의 공존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바로 pH가 클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pH가 클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작을 때가 얘기해요? 클 때. 작을 때. 바로 pH가 작을수록 촉진되겠죠. 자, pH가 작다는 얘기는 용액 전체가 산성이란 얘기예요, 염기성이란 얘기예요? 산성일수록이겠죠? 그걸 어디서 판단할 수 있어요? 산성일수록 녹이 잘 쓴다. 어디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요. 산성이니까 H 플러스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오른쪽으로 정반응으로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가겠죠. 그걸 무슨 원리? 산성일수록 H 플러스가 많으니까 정반응이 촉진된다. 무슨 원리? 무슨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알겠죠? 그 다음 산성일수록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산성일수록 얘가 점점 없어지겠죠? 중화돼서. 그러면 역시나 정반응으로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정반응으로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게 없어질수록? 잘 가요. 생성물이 없어지면 정반응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죠? 무슨 원리? 르샤틀리 원리. 그러니까 이놈이나 동일하게 pH가 작을수록 부식이 더 잘 된다.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 주변.
강전해질 수용액일수록 부식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민물이란 말 알죠? 민물보다 어디서 더 잘 녹슬죠? 바닷물. 그렇지, 바닷물. 이 얘기입니다.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뭐 때문일까요? 왜 민물보다 바닷물에서 더 잘 녹슬까요? 바닷물에는 그거냐 생명체들이 서식하니까. 아, 생명체요. 아, 이게 뭐가 살아있는 애들이 좀 핥아줘야 되는구나. 걔네들이 어? 호흡을 하니까 O2가 더 많아서.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엄청 쫄깃한 아니, 해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이요?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 어떤 경우든 여기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진짜 생명이 넘쳐 살고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타면 더 잘 녹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 환경하고는 이제 직접적 관계는 없겠죠. NaOH가 음.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아, 바닷물에 NaOH가 막 잔뜩 있다. NaOH가 아니라 잠깐만. NaC가 헷갈려. 바로 소금은 강전해질에서 자유전자 이동이 이게 원활해집니다. 결국 미케니즘 상에서 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자유전자가 등장하게 돼 있죠. 이 자유전자가 사실은 순수한 형태의 자유전자로 툭 나오는 건 아니고 자유전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자유전자가 주변에 매질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매질에 올라갔다가 그 매질에서 받아들인 자유전자만큼 정전기적 청력에서 전자를 내어놓고 하는 과정이 딱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도선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그럼 도선에서 전류는 어떻게 이동을 하죠?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를 아주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선도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물질이죠. 물질이면 여기에 도선에 쭉 분포되어 있는 누구들이 있겠어요? 도선이라는 물질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핵이 있겠죠. 네. 핵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요. 무조건 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는 이 핵에 속박된 전자였던 거예요. 근데 외부에 마이너스 극이 생기죠. 외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자유전자 방출이에요. 그럼 여기 자유전자가 뭉글뭉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에서 강제적으로 자유전자를 탁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탁 밀어내면 이 전자하고 이 전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에 무슨 일이 탁 이게 공급이 되면 이 둘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청력으로 그 다음에 또 미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다음을 밀어요. 그 다음 밀고 밀어서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그 도선이라고 하는 완벽한 고온 물질을 통한 자유전자 이동인 거예요. 이거의 거꾸로 과정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뭐랑 상황이 비슷하냐면 혹시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그 왜 슬랩스틱 코미디 중에서 이렇게 긴 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는데 묘하게도 배우들이 이 엉덩이 골반을 탁 붙여가지고는 이게 딱 정면에서 앉아 있다고 쳐봐요. 일체의 틈 없이. 이럴 때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 쇼에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갑자기 어떤 캐릭터가 와가지고 여기 앉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엉덩이로 툭 치지. 그럼 누가 튕겨나가요? 이 사람만 퉁 튕겨나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충격을 줬지만 골반을 통해서 충격이 가면서 결국 마지막 사람이 치자마자 빠져나오죠. 그런 형태로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도소는 보통 금속으로 만들어요? 비금속으로 만들어요? 도소는 보통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왜 금속으로 만들어요? 여기 붙어있는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전자라 부를 만큼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유동적일수록 누가 쳤을 때 잘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배우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에 배우들 엉덩이에다가 접착제를 발라놨다고 쳐봐요. 배우들 엉덩이 접착제로 발라놓으면 치면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배우들이 여기 의자에 그냥 매끌매끌한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있으면 툭 치면 빠져나오겠죠. 그 상태가 금속인 거예요. 그러면 방금 배우들의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놨다. 금속 말고 무슨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들 엉덩이에 접착제로 발라놓았을 경우 엉덩이를 쳐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했죠? 그럼 그게 물질적으로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어요? 비금속을 만약에 도선으로 썼다면 비금속은 그래서 전류 이동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전자들이 원자에게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쳐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물보다 바닷물이라면 이 바닷물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들이 더 많잖아요. 그 이온들이 자유전자의 이동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결국 반응식상에 계속 뭐가 나타나니까 산화반응이 됐건 환원반응이 됐건 계속 자유전자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강전해질수록 이런 전기화학 반응이 더 잘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같이 기억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